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기 경보가 주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중국 여성인데요. 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증상을 보여 격리 조치됐고 어제 확진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요. 공항에서 바로 격리 조치되면서 지역사회에 노출은 없었지만 동승한 승객과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많이 가실 텐데요. 공항 가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의심 가는 증상이 있으시면 1339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을 맞아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방수칙 확인하고 개인위생관리 더욱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다시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졌는지 또 낮에는 기온이 좀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날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반짝 추위가 밀려왔는데요. 현재 시각 대전은 영하 4.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떨어진 건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대전 낮 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5도, 공주 6도, 대전 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한낮에 홍성 5도, 보령 6도, 부여 7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에 충남 남부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낮까지 내리겠고요. 연휴 기간 동안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주부들은 설 명절 준비에 바쁘실 텐데 네. 명절 장보기 이것도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럼요. 일단 오래 보관해도 상관이 없는 밀가루나 식용유를 먼저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에 육류나 어패류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가족 친지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양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현명한 지혜로운 장보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게다가 올겨울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제수용품 준비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죠? 맞습니다. 특히 명절 음식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두잖아요. 만드셨을 때 2시간 내로 식혀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베란다에 보관을 하시면 낮 동안 기온이 높아져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요. 이렇게 명절 음식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설 연휴가 며칠 안 남았구나 실감이 좀 납니다. 네.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집 설 명절 준비 나만의 팁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자, 박창규 리포터는 설 명절 준비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죠. 예.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용돈 그리고 또 조카들 중 세뱃돈을 준비하고 있고요. 부지런한 어르신들은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교환을 하고 하시던데 그렇게까지 못해도 봉투에 담아서 마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참 모두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설을 앞두고 가장 바쁜 곳을 다녀오셨다고요. 물론입니다. 네, 그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가장 바쁜 것 바로 우리의 전통 시장일 텐데요. 대전 도심에도 5일마다 장이 열리는 유성 5일장에 있어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도 온천 있고 터미널이 있어서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지만 명절을 앞두고 정말 북적북적하더라고요. 유성 5일장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성 5일장의 대목을 맞았습니다. 방앗간마다 가래떡 주문이 밀리는데요. 설날 아침 다 함께 떡국을 먹기 위해서죠.
이게 여기가 100년 넘은 전통 시장이라 전국적으로 4번 안에 들어가는 전통 시장이 이게. 명절하고는 딱 어울리는 곳이 여기 유성시장인 것 같아요. 좁은 골목은 이미 인산이네. 사람 냄새 묻어나는 장터 골목에서 건강을 기원하며 먹는 국수와 팥죽 한 그릇. 대전의 명물 유성장에서 설맞이 준비 함께 해보실래요? 높은 빌딩과 아파트 사이로 대전의 명물 유성장이 열렸습니다. 대도시에 남아있는 5일장으로 흔치 않은 곳이죠. 푸근한 정치 때문에 늘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성하면 온천, 그리고 이곳 유성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일과 9일에 열리는 5일장인데요. 특히나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와, 시끌벅적합니다. 오늘은 유성장에서 장나들이에요. 갑니다. 유성시장에는 400여 개의 점포가 있고 5일장이 열리는 날엔 더 많은 좌판이 펼쳐집니다. 그중에서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시장 나이를 오면 가장 행복했던 게 맛있는 주전부리가 많다는 거죠. 지금도 입구성으로 맛있는 냄새들. 와, 역시 통닭하면 시장 통닭이죠. 시장 통닭도 나와 있고요. 찰옥수수밥. 아하. 그리고 이 옥수수도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묵도 수제 어묵이에요. 수제 어묵에 사람 많다. 호떡 좀 먹고 갈까요? 호호 불어가며 추위를 여기는 호떡. 칠칠할 때 부담 없이 먹기에 그만이죠. 철판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이 호떡이 유성장에서 맛본 저의 첫 번째 소확행입니다. 호떡집에 불난다고 하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많고요. 불났습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일단 커요. 오, 우와. 호떡은 역시 겉바 속촉 아니겠습니까?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한 입 베어 먹으면 달콤한 호떡수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입이 부지런하게 춤을 춰줘야 됩니다. 와, 이 반죽이 정말 맛있는데요. 그리고 서서 시장에서 먹는 이 호떡 맛이 없으면 안 되죠.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잖아요. 유성장은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없는 게 없이 다양한 품목을 만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뭐 많이 사셨어요? 예, 예. 뭐 사셨어요? 새우요. 새우는 뭐 해 드시려고요? 새우 무 넣고 새우국 끓이려고요. 이거 맛있겠네. 예, 시원해요. 네, 유성장은 자주 오시나요? 그러면 장장마다 와요. 장날마다.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딴 데 가면 비싸고 물건도 이런 데가 더 싸고 좋고 싸고 자기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 자유대로 팔고 그러니까 더 쌀 수도 있고. 설날하면 역시 떡국이죠. 떡국을 만나러 떡집으로 가볼까요? 와, 벌써 떡국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몇 살인가요? 1살, 2살, 3살, 4살. 그리고 많이 뽑아놨네요. 가래떡도 뽑아놨고요. 지금 안에서 계속 떡을 찌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 지금 이게 무슨 떡이에요? 예, 제상에 많이 올라가는 콩 제사편이에요.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오늘 3시요. 새벽 3시? 예, 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가래떡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해야 돼서요. 아무래도 또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시기가 시기인지라 네. 가래떡 계속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설 명절을 맞아 밀려드는 가래떡 주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떡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고 찜기에서 쪄낸 쌀가루 반죽을 다시 기계에 넣어 기다란 가래떡을 만듭니다. 눈앞에서 봐도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길게 나오는 이 가래떡이 무병장수와 또 제복을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2020년 경자년 쑥쑥 나오는 이 가래떡처럼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갓 만들어 말랑말랑한 가래떡 달콤한 조청에 찍어서 먹어볼까요? 방앗간에 왔으니 이 정도 호사는 누려야죠. 야, 이 가래떡을 썰어서 떡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또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네. 역시 갓 뽑았을 때 찍어 먹는 맛 이게 또 꿀맛이네요. 그렇죠. 뜨끈뜨끈한 너 이렇게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죠. 이야. 그게 진짜죠. 1년 12달 바쁘시겠지만 예. 특히나 지금 이 시기가 제일 바쁘시겠어요. 이 가래떡 나가는 거와 주문량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래떡국 주문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평상시하고 다르죠. 올 한 해 어떠실 예. 것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좌판에는 제소용품 굴비도 가득한데요. 없는 것 없는 유성장에서 더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의 정을 느꼈으면 합니다. 좀 젊은 사람들도 가끔 5일장을 찾아서 또 좀 정치 이런 것도 좀 느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재래시장은 정이 있고 그렇죠. 또 덤이 있고 맞아요. 네. 여기가 유성장의 먹자골목인데요. 야, 지금 전하고 또 팥죽 그리고 국수가 유명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가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식당들마다 손님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오, 저 맛있겠다. 야, 그러면 저도 여기서 한번 점심 식사를 한번 해볼게요. 국수, 팥죽 그리고 전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맛있는 냄새를 맡고 그냥 지나갈 제가 아니죠. 유성장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메뉴. 맛은 물론 가격까지 착해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잔치국수와 팥죽, 김치전까지 3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이 모든 음식이 단돈 10,000원입니다. 메뉴가 많아서 뭘 시킬까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다 시켜봤는데요. 여기 있는 국수, 팥죽, 김치전 합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의 행복. 먼저 따끈한 국물부터 한번 맛을 볼게요. 이 멸치 육수. 호떡도 먹고 가래떡도 먹었는데 잔치국수가 또 들어가냐고요? 물론이죠. 주전부리는 주전부리일 뿐. 지금부터 유성장에서 맛있는 점심 한 끼 먹어보겠습니다. 잔치국수는 담백해서 좋고 팥죽은 진하면서도 구수하고요. 그리고 김치전은 매콤하면서 부드럽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으니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유성장의 매력입니다. 장터에서 장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으니까요. 더욱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드렉들을 물리친다는 팥죽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국수까지 먹으니 2020년 올 한해 더욱더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지난해보다는 훨씬 경기도 좋아지고 활성화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 가족 건강하고 화목하고 건강 그거 이상은 더 없어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뤄지기 바랍니다. 대전 도심 속에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유성 5일장, 대전의 명물 중 하나인데요. 설 명절을 준비하며 한번 들러보면 어떨까요? 푸근한 인심과 착한 가격,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북적북적 사람 냄새 나는 유성 5일장에서 고향의 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가도 정겨운 유성 5일장을 다녀왔는데 네. 화면으로만 봐도 설 명절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이 시장을 찾고 있네요. 네, 4일과 9일에 열리는 유성 5일장은 대전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재래시장인데요. 접근성이 좋고 또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평소에도 정말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설 명절 하루 전에도 5일장이 열리니까요. 기억하셨다가 또 알뜰한 장보기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유성시장에서 꼭 맛봐야 할 3가지 음식. 네. 10,000원으로 맛볼 수 있는 행복이었잖아요. 정말 온 가족이 함께 가서 먹어도 부담이 없겠어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또 재래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푸근함은 보너스인데요. 재래시장 또 이렇게 맛있는 먹고 싶은 주전부리를 먹으면서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나면 양손이 자동적으로 또 무거워집니다. 그마저도 또 사람이 워낙 많아서 줄을 조금 서야 되는데 이것 또한 또 전통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행복한 장날들이 되시겠습니다. 네. 요즘 또 유성시장 재개발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정감 있는 시장의 원형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앞서 유성 5일장에서 만 원의 행복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퀴즈의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네서 유성 5일장 소개해드렸죠. 관련된 문제를 첫 번째 준비해봤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정기시장을 뜻하는 말로 보통 5일마다 열리던 사설시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시경, 2번 시전, 3번 장시. 네. 사설시장. 우리가 가끔 어렸을 때 그 말 거꾸로 하는 놀이도 했었는데 네. 사설시장을 한번 거꾸로 해보시죠. 예. 장시 설사.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말 한번 거꾸로 만들어 보면 예. 네, 5일마다 열리던 사설시장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보여주시죠. 3번 장시가 정답이었습니다. 장시는 지방의 경제, 유통의 중심지에서 열렸던 사설 정기 시장을 말합니다. 장시는 일정한 상인 집단이 5개 고을을 정해 차례대로 하루씩 이동하면서 시장을 열었는데요. 보통 5일마다 열려 5일장이라 불렸습니다. 네. 대전에는 유성 5일장 외에도 신탄진 5일장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5일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속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속담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동짓대 개 이것, 달리다 이것 따먹듯.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딸기, 2번 포도, 3번 참외. 네. 세 개의 곡이 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긴 하지만요. 고르실 때 제 옷 색깔과 맞는 과일을 골라주시면 정답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 개 다 과일 중에서 네. 경림 하나의 옷 색깔을 색깔과. 힌트로 드렸습니다. 네. 자,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스팸 속에 들어갈 이 과일. 여러분들 선택 다 하셨나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1번 딸기가 정답이었습니다. 속담 동짓대 개딸기는 이미 철이 지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고요. 달리다 딸기 따먹듯은 음식 따위가 양에 차지 않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네. 특히 논산 딸기 축제가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져서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철 맞은 딸기로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세 번째 문제는 운전 중에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드킬 대처 요령을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로드킬이 발생하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차를 멈추고 사고당한 동물을 길 가장자리로 치워야 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십시오. 네. 물론 이 동물 너무 이렇게 불쌍하기도 네. 하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차를 세우고 치운다면은 네. 이게 또 위험성이 좀 그렇죠. 커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OX 문제인데요. 로드킬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동물의 사체를 바로 길 가장자리로 치우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정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로드킬 발생 시에 야생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수습하려고 하다가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시킨 후 야생동물 보호협회나 다산골센터, 한국도로공사로 신고 전화를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네, 로드킬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야간 운전을 하실 때는 전방을 주시하시면서 서행하시는 게 로드킬을 예방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불우한 삶 속에서 예술혼을 꽃피운 대한민국 근대 미술의 대표 작가로 해방 이후 싸우는 소, 흰소, 투개와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화가는 누구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백남준, 2번 이중섭, 3번 박수군. 네. 세 개의 보기를 봤는데 이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 정답이 있는데 왠지 선배님의 이름과도 살짝 어감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네. 김경섭 아나운서도 네.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중에서 네.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달라는 경림 아나운서의 힌트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보여주시죠. 2번 이중섭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중섭은 시대의 아픔과 굴곡 많은 생의 울분을 소라는 모티브를 통해 표현한 서양 화가입니다. 대담하고 거친 선이 특징이며 특히 독특한 느낌의 은박지 그림은 한국인의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 이중섭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국민화가로 불리고 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완성한 최후의 명작이죠. 돌아오지 않는 강이 내일까지 경매 출품작 전시회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시사상식 관련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나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사드, 2번 한한령, 3번 동북공정. 네. 한류 금지령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답이 바로 보입니다. 네. 예. 한류 금지령. 예.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한국 한류 금지령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2번 한한령이 정답이었습니다. 한한령은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을 뜻하는 말로 금한령이라고도 하며 한국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의 송출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되면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대선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박창규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네. 앞서 그 유성 5일장에서 네. 10,000원의 행복으로 3가지를 다 드셨잖아요. 네. 팥죽, 칼국수, 김치전. 오. 이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조금은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안 들었네요. 그러니까 금액도 저렴하지만요. 맛도 좋고 거기다가 이제 먹고 나니까 배까지 든든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10,000원의 행복입니다. 푸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라 이런 말씀이죠. 예.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날이 지났습니다. 네. 새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새해에 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실천하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매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매진한다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매번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한 가지 분야에 매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0년에도 한 가지 분야를 열심히 걸어가고 계신 장인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선명하게 떠올랐던 2020년 새해.
사람들은 가슴 벅찬 일출을 바라보며 간절한 다짐과 소망을 새겼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새 출발 대신 올해도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자리를 지키며 장인의 발자국을 새기고 있는데요. 이들이 고집스레 지켜가는 신념은 무엇일까요? 우리네 장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강릉시 죽헌동에 위치한 강릉예술창작인촌. 다채로운 공예의 세계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 첫 번째 주인공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망치질 소리만 들려옵니다.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며 작업에 몰두했는데요.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강원도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방자수저장 김우찬 기능보유자입니다. 주성분은 이제 구리하고 주석을 혼합해서 이제 두드려서 만드는 걸 일컬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기계식이 도움이 아니라 100% 이제 수제 제품으로 완성이 됐을 때 그걸 일컬어서 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구분지어서 3단계로 샘물을 우선 녹이는 용해 과정, 그다음에 두드리는 이제 공정, 그다음에 깎아서 이제 세공을 하는 이제 세공 이제 과정. 그래서 총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한 돌림에 보통 30번의 망치질을 한다 치면 한 240번, 젓가락까지 이제 통틀어서 하면 거짐 1000번이 돼야지 이제 쉽게 해서 수저가 하나가 완성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3일 공정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시간으로 해서 시간이 또 정밀하게 이제 세공 과정에 들어가는 문양이나 이런 게 가미가 된다 치면은 보통 일주일에서 최장 15일에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도 있고요. 1000번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강릉 방자수저. 이곳엔 7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들이 모여 있는데요. 김우찬 방자수저장의 신념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죠. 지금 여기 있는 작품도 제가 다 어렵사리 이제 제작을 하고 제일 애착이 많이 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제일 하나를 꼽으라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수저가 용문 수저라고 하고요. 제작 기간만 이제 최장 15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제일 제작 기간이 긴 만큼 또 힘도 들고 또 그리고 또 애착이 또 그만큼 많이 가는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한번 선을 보이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시작은 16살 때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그때부터 기술을 이제 습득하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아버님 슬하에서 이제 기술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올해로 이제 딱 3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 작고하신 제 아버님, 그 위에 조부님, 그다음에 증조부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지금 이제 4대에서 지금 또 저희 집 또 아들이 또 전수생으로 또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총 5대로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저는 선친스라에서 5년 동안을 망치질만 배웠어요. 왜 허드렛 일만 자꾸만 시킬까? 이제 소위 또 아버님이 안 계실 때 또 출타를 하고 안 계실 때 제가 나름대로 또 뭐의 결과물을 받아서 좀 칭찬을 받아보려고 하면 아버님이 나중에 칭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핀잔을 주셨어요. 날개도 없는 게 벌써부터 날아다닌다고. 제가 지금 저희 아들한테 지금 가르치면서 훈육하는 방식, 교육 방식이 지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되게 못마땅하죠. 근데 지금은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아마 제가 얻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얻고 저희 아이가 나중에 장인이 돼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또 아이를 낳아서 또 교육을 하고 있다 치면 아마 그때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르고 탁한 빛을 띠었던 쇠는 오랜 담금질을 거쳐 단단하고 금빛을 내는 방자가 됩니다. 장인도 똑같은 인내의 과정을 거쳐왔겠죠. 이제는 아들이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땅을 판다는 심정으로 했을 때 밑에 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물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치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고 했을 때는 많이 좀 애로사항도 많았었고 고충도 많았었죠. 제 자신을 갖다가 좀 나름대로 좀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버텨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5대째 이어지고 있는 정직한 신념,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강릉 방자수저가 오래도록 빛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내곡동. 환하게 불을 밝힌 가게에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올해 26년째 빵을 하고 있는데 20년 차 정도에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건강빵으로 전환해서 건강빵집을 운영하고 집빵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쉽게 누구나 쉽게 집에서 전문적인 제과 제빵 도구 없이도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빵을 알리는 이종기 대표. 그런데 집밥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집빵은 뭔가요? 우선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도구가 이제 전문 제과 제빵 도구가 아니고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만으로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재료는 우리 밀을 주로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곡물가루를 첨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반죽을 가지고 빵도 만들고 찐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화학 첨가물과 GMO 농산물이 아닌 건강한 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죠. 어떤 특정한 재료 한 가지만 없어도 이제 빵을 못 만들고, 그다음에 전문 제과 도구가 없으면 못 만들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심지어 후라이팬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찜 소태도 할 수 있고, 찌면 찐빵 되고 구우면 빵 되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혼자 다니기 때문에 숫자를 기록해 놓거나 하진 않았는데 거의 한 강좌 수는 100여 회 이상 했고 수강생은 한 1000여 명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다들 받고 되게 좋아하시고 또 직접 집에서 건강한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 글을 올리고 그래서 보람이 있습니다. 이종기 대표는 빵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밀가루와 소금, 이스트, 물 이렇게 4가지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빵을 만들 수 있는데요. 모든 재료를 섞으면 기본적인 빵 반죽 완성. 비싼 오븐도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빵과 과자가 만들어지니까요. 기본 원리만 알면 응용하는 건 쉽겠죠. 모양은 좀 투박하지만 가장 쉽고 단순하면서도 건강한 빵이 완성됐습니다. 좋은 재료의 중요성과 건강한 먹거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은 이종기 씨의 신념이 담긴 집빵이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달달하고 부드럽고 입에 살살 녹는 그런 빵 과자에 맛이 들어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통밀을 쓰니까 거칠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안 쓰니까 덜 부드럽고 입에 익숙하지 않은 빵이니까 손님이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내 돈 벌겠다고 그런 내가 아는 이상은 그걸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사 매출은 떨어지고 하지만은 마음은 편하죠. 내가 만드는 건강한 빵 과자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주고 또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눈에 확연히 띕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당장은 힘이 들어도 멀지 않아서 이런 건강한 먹거리가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죠. 올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기에 이종기 대표는 빵을 만듭니다. 올해도 부지런히 전국을 돌며 건강한 빵 문화를 알릴 예정이죠. 새해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는 우리네 장인들. 이들의 정직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이 방자 수저 장인과 이 집빵 전도사 두 분의 장인을 만나봤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매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요. 예. 일주일에서 보름이 걸려서 방자수저 하나가 탄생이 되고요. 또 건강한 집방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신다고 하니까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분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 지금쯤 아침 식사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거르거나 먹는 둥 마는 둥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겨울에는 집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몸도 둔하고 입맛이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먹으면 좋을 만한 남도의 겨울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드럽고 담백한 콩죽도 있고요. 청정 해역에서 자란 매생이로 만든 매생이 칼국수, 그리고 미식가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난 홍어 청국장까지 있다고 합니다. 남도의 겨울 음식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추위를 녹여줄 뜨끈한 무언가가 문득 그리워지는 계절. 겨울이 만들어내는 온기 가득한 풍경과 소리들. 겨울이라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즐기는 소박한 한 끼의 행복. 호호 불어가며 먹어야 제맛인 여수의 따시고 개미 있는 겨울 맛들을 소개합니다. 여수 원도심에 자리한 한 시장. 바다향 물씬 풍기는 해산물에서 여수의 대표 맛 갓김치까지. 이 푸지고 오진 시장 한복판에서 찾은 뜨끈한 겨울의 맛은 다름 아닌 콩죽. 친근한 듯 낯선 그 이름, 대체 정체가 뭐죠? 여름에는 이제 차가웠게 콩국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겨울에는 이제 따뜻하게 추우니까 끓여서 콩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먹는 거, 차갑게 먹는 거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는 똑같으니까. 밭의 고기라 불리는 콩의 영양을 듬뿍 담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뜨끈하게, 마치 두부를 으깨 넣은 듯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그 콩죽은 부드럽고 순한 맛. 그래서 이제 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기엔 참 좋은 죽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표면에 흠이 없는 메주콩만 골라 잘 불려줍니다. 주인장이 고집하는 콩은 100% 국산 콩. 그래야 죽맛이 진하고 고소하거든요. 메주콩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센 불에서 20여 분 푹 끓여준 후 전용 기계에 넣고 최대한 곱게 갈아줍니다. 곱게 간 콩은 다시 불 앞으로 직행. 푹푹 끓이면서 휘휘 젓기를 무한 반복. 넘치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겨울 음식으로 콩죽은 일단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부드럽잖아요. 콩죽, 면도 좋지만 콩새알죽 같은 경우는 찹쌀하고 맵쌀로 끓인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콩국수에 국수가 있다면 새알심과 칼국수는 콩죽과 찰떡궁합. 취향 따라 주문하시면 됩니다. 팍팍 끓인 콩물에 원하는 속재료를 넣은 후에 다시 한 소끔 끓여주면 손 크고 인심 후한 주인장이 추천하는 진한 겨울의 맛 콩죽 완성! 죽집 단골 아저씨는 젓가락으로 후루룩, 원기 충전하러 오신 섬마을 어머님은 숟가락으로 푹 떠서 따뜻하게 즐기는 콩죽의 맛 어떠세요? 사람도 콩이 좋은데 요거 영양분 단백질인게 이렇게 많이 먹어요. 맛있죠. 콩죽. 옛날 할머니가 희주봤기 때문에 그걸 많이 먹어서 좀 맛있죠. 한 번씩 밥맛 없고를 한 번씩 먹고 맛있고 한 번씩 먹어보는 게 되게 겨울에도 변미예요. 그게. 여수에서 찾은 첫 번째 겨울의 맛 콩죽. 따시고 진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여수에서 찾은 또 다른 겨울 음식은 바로 제철 맞은 매생입니다. 12월부터 2월 사이 한겨울 청정 해역에서만 나는 매생이는 고흥과 장흥, 강진, 완도 등에서만 자라는 전라도 제철 음식의 최고봉.
겨울엔 당연히 매생이죠. 지인으로부터 직접 공수받는 고흥산 매생이 마늘 고집한다는 사장님. 면 역시 음식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뽑아냅니다. 실에 바늘이 빠질 수 없듯 매생이에는 역시 굴이지요. 매생이와 굴을 사이좋게 끓여주다가 칼국수나 떡살을 넣고 다시 한 소끔. 매생이 칼국수 나왔습니다. 굴과 매생이 칼국수의 이유 있는 만남. 한겨울이라 더 맛있는 든든한 한 그릇. 속풀이 한 끼로도 그만이겠죠? 어우 맛있겠다. 속이 좀 안 좋고 아침에 뭐 간단하게 또 먹고 싶고 이럴 때는 뜨끈뜨끈하게 아주 속풀이로 많이 하고 갑니다. 여수의 겨울맛 매생이 칼국수. 한겨울 건강 챙기는 분들에게 꼭 챙겨드리고 싶군요.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여수 선어 골목 안에 있는 한 낙지 전문점. 이곳에 주인장이 개발한 겨울 음식이 있다는데요. 어서 오세요. 여기 네. 겨울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드시면 코가 찡긋하고 구수한 맛이 있는 홍어 청국장이 있어요. 홍어 청국장이요? 네네네. 낙지 코스 요리에 곁들여 나오던 홍어 청국장이 별도 메뉴가 된 건 다 단골들 덕분. 대체 어떤 요리일까요?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홍어의 코를 찌르는 맛, 그다음에 소고기의 구수한 맛, 청국장의 뭐 진한 그 된장의 맛이라든지 그게 삼박자고루 맞춰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대부터 60대 남녀노소 더 대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든 된장과 잘 띄운 청국장을 소고기 특수 부위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넣고 끓여주다가 마지막에 적당히 삭힌 홍어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 맛의 포인트는 역시 홍어. 방금 넣은 거는 홍어뼈인데요. 홍어뼈 중에서 날개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뼈를 사용하면 홍어의 깊은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리 강사였던 주인장과 친정엄마의 숙련된 손맛으로 탄생하게 됐다는 낙지집 비법의 한 뚝배기 홍어 청국장. 홍어 청국장 나왔습니다. 일단 은은하게 퍼지는 홍어 스멜의 묘한 매력에 한 숟갈 뜨게 되면 푹 빠져들고 만다는 홍어와 청국장의 환상적인 컬래버. 국물 마니아들을 위한 한겨울 맞춤 음식으로 강력 추천할 만큼 매혹적이라는 그 맛. 단골들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처음에는 좀 부담감이 가겠지만은 그래도 한두 번 접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 된장하고 청국장 된장하고 어울려 있으니까 맛이 그래도 그런대로 아주 먹을만하게 좋습니다. 홍어가 들어있으니까 약간 톡 쏘은 맛도 있고 그래서 좀 땀도 흘리고 가면서 먹어요. 진짜 네, 맛있게 먹어요. 그럼 밥도 어떤 때는 2그릇 먹어 나는 애기 엄마. 전라도 친구 따라 난생 처음 홍어 청국장을 먹게 됐다는 경상도 아재들. 평소 삭힌 음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분들이지만 먹는 모습을 보아하니 꽤나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죠? 청국장하고 그 홍어하고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담백하고 먹어보니까 속에서 그냥 뭐랄까 맥힌 것이 확 뚫렸다 할까요? 겨울에 속이 든든하니 배도 부르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 청국장 겨울 별미는 청국장 아닙니까? 청국장 안에 홍어도 같이 넣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또 뭐 내일 또 와서 먹고 싶고 그러네요. 여수에서 찾은 세 번째 겨울 음식 청국장 속에 홍어 있다. 전라도의 진한 맛 홍어 청국장. 두루두루 소문내고 싶은 여수의 겨울 별미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겨울 여수에 가면 당신의 추운 속을 따끈하게 데워줄 든든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진하게 푹 끓여낸 정성 가득한 맛.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따뜻한 겨울의 맛. 당신을 위해 준비한 푸지고 오지고 따신 그 맛으로 올겨울도 건강하세요.
네, 세 가지 다 먹어보고 싶네요. 네. 예. 매생이 칼국수는 어떤 맛일지 알 것 같은데 네. 홍어 청국장과 콩죽은 한 번도 오. 먹어본 적이 없기에 그 맛이 어떨지 특히 홍어 청국장 가슴이 뻥 뚫리고 오. 속이 든든해진다고 하니까 네.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그 콩죽이 아침 식사로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좋겠죠? 드는데요. 예. 네, 미리 콩을 불려놨다가 갈아놓고 아침에 한 소금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 드시면서 건강한 겨울 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반짝 추위가 밀려왔습니다. 현재 시각 대전은 영하 3.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이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대전 낮 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5도, 공주 6도, 대전 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한낮에 태안 5도, 보령 6도, 서천 7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에 충남 남부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낮까지 내리겠고요. 연휴 기간 동안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우리 집 설 명절 준비 나만의 팁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392번님, 이 생선과 굴비는 미리 준비해서 간을 해놓고 장을 보러 갈 때 쓰기 위해서 지역 상품권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읍내 장에 가려고요. 네. 이렇게 상품권, 와. 지역 경제 살리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그럼요. 0180번님, 저는 때때옷 준비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골라보았답니다. 제가 입으면 이쁠 것 같나요? 네. 입고 한번 사진 다시 그러니까요.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144번님,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준비하려고요.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네. 이 굴비. 네, 노릇노릇하게 맛있겠네요. 예, 고소하고. 네. 0021번님, 제가 준비한 당진 사랑 상품권입니다. 설을 맞아 당진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고 어르신들 설 명절 용돈과 친척 아이들 세뱃돈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진 지역 화폐니 당진 지역에서 소비할 수도 있고 당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이죠. 네. 그래요. 이렇게 지역 상품권 애용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많이 계시네요. 네. 예. 8099번님, 설 명절 나만의 팁은 바로 전통시장을 찾는 겁니다. 시장은 가격도 저렴하고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전 마트보다 시장에서 많이 사옵니다. 네. 예. 전통시장의 매력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요. 예. 덤으로 더 많이 주시고. 네. 예. 6990번님, 명절을 큰 집에 가서 세기 때문에 차례상에 어울릴 제수용품을 역전 중앙시장을 찾아 준비합니다. 사진은 작년 명절 준비차 중앙시장 생선 가게를 찾았을 때 모습인데요. 시청자분들도 두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7658번님,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해서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에서 사용합니다. 현금이나 카드 쓰지 말고 꼭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구입해서 장을 보세요. 네. 이게 장을 보는 또 하나의 팁이네요. 그렇죠? 예. 5200번님, 작년 가을 음식문화 한마당 축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올 설엔 이런 신토불이 좋은 먹거리들 사돈댁에도 보내드리고 싶네요. 받으면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네. 예.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 설 명절 준비 굉장히 현명하게 네. 예, 지혜롭게 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도 덩달아서 흐뭇해집니다. 예.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예술과 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아티스트 프로젝트 2019 이동의 예술학이 2월 2일까지 대흥동 대전 창작센터에서 마련됩니다. 2020 이응로 미술관 소장품전 예술가의 방이 3월 22일까지 대전 이응로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자폐나 지적장애인들의 천재적인 재능을 모은 전시회 천사의 재능 전시회가 2월 2일까지 대전 화폐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2020 설날 장사 실험 대회가 내일부터 27일까지 홍성 홍주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신나는 겨울방학 겨울놀이터 야외 스케이트가 2월 16일까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진행되고 다양한 겨울놀이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가 2월 16일까지 청양 알프스 마을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똑똑하면서도 신속 간편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통 차례상의 예법과 맵시 있게 한복 입는 방법, 명절 음식을 간편하게 만드는 노하우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겨울철 이 한우 사골국 끓여 먹는 가정이 많이 있을 텐데 네. 보통 몇 번까지 끓여 먹는 게 좋을까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국물은 고소한데 4번 이상 끓이면 영양 성분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점도가 떨어져서 맛이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 걸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3번까지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또 이 사골 국물은 만둣국이나 떡국에 넣으면 더 맛있잖아요. 맛있죠. 예. 온 가족 함께 맛있게 드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남은 사골 국물은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 보관을 하면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우 사골 국물 한 사발 먹었을 때 그 따뜻한 느낌처럼 가족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